예술 역사를 만들다 파랜드 민키. 독일 음악과 낭만주의 검은 숲을 방황하는 겨울 나그네. 예술 사조상 가장 중요한 유파로 손꼽히는 낭만주의가 정치의 산물, 즉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잔재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여러 예술 사조 중에서도 낭만주의는 가장 비정치적일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낭만주의는 전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 건설의 야망이 쓰러진 폐허에서 싹트고 자라났다. 351. 나폴레옹은 라인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독일 공국들을 나누었고, 라인 연방은 훗날 나폴레옹에게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나폴레옹 패전의 원인을 제공했다. 나폴레옹에게 저항하면서 한 번도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독일인의 가슴속에 민족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인들은 나폴레옹을 물리치면서 비로소 통일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패전 이후 승전국인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라인 연방을 나누어 차지하면서 독일어권은 35개의 공국과 4개의 자유로운 도시로 분열되었다. 막 피어나던 독일인의 민족의식이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된 것이다. 352. 독일의 패배는 1648년에 끝난 30년 전쟁 이래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이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인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단결할 경우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허약한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독일의 통일 운동을 저지했다.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독일어권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계속 뒤처졌으며 시민 계급의 형성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352. 왜 독일만 통일이 늦었는가? 다른 나라들은 일찍 통일을 이룬 이유. 프랑스 1516세기경 강력한 왕권 형성, 봉건제 조기 해체. 영국 13세기 이후 중앙집권화, 해양국가로 전환. 스페인 15세기 말 이사벨 페르난도 왕가의 결합, 이슬람 추방 후 내부 통합. 러시아 16세기 이후 모스크바 공국 중심의 세력 집중. 이들은 왕권이 강화되고 봉건 귀족 세력이 통합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다. 독일은 왜 못했는가? 신성로마 제국 체제 962만 1806 황제는 있었지만 각 제후국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제후들 작은 왕공작 주교 등의 자율성과 이해관계가 너무 강해서 중앙집권이 매우 어렵게 작동했다. 게다가 이 제국은 민족이 아니라 기독교 질서의 수호자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민족국가로 진화하기 힘들었다. 주변국들이 정말 독일의 통일을 막았는가? 매우 의도적으로 막았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 종결. 이 조약은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들에게 더 많은 독립 권한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했다. 주도한 세력? 프랑스, 스웨덴 모두 독일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다. 1819세기 동안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수백 개 소국을 묶어 자국 영향권에 두기를 원했고, 프랑스는 늘 독일의 분열 상태를 선호했으며 영국은 해양 균형 전략상 유럽 본토에 강력한 육상 세력이 생기는 걸 꺼렸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암묵적으로 통일된 독일은 위험하다는 데 동의했다. 독일의 내부 구조도 통일을 방해했는가? 수백 개의 제후국왕국, 공국, 대공국, 자유시 등이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제후들은 자신들의 자치권을 빼앗기고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통일에 저항했다. 공통된 민족의식은 있었지만 통일을 주도할 국가나 세력은 없었다. 프로이센이 나서기 전까지는. 또한 근대 시민 계급의 발달이 느렸고 부르주아 혁명도 늦게 도달했다. 경제적 통합의 동력도 약했다. 결론, 독일 통일의 지연은 내외부 요인이 합쳐진 결과. 외부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 주변국의 견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결정타. 내부 제후국 자치, 통일 주체 부재, 시민 계급 형성 지연 결과 독일은 1871년에야 비로소 프로이센 주도로 통일돼. 프랑스와 전쟁 후 베르사유 궁전에서 선포. 독일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방해받았다. 그 방해는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내부의 구조적 한계가 그것을 고착화했다. 독일어권의 양대 지배자였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군국주의와 합스부르크 왕과 특유의 보수 반동적인 전제 정치로 민중을 억압했다. 합스부르크 왕조의 비밀 경찰은 비네 카페와 광장, 대학 어디에나 침투해 있었다. 352. 그러나 나폴레옹과 전쟁을 거치며 독일의 지성인들은 통일된 국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절감했다. 대학생들의 주축이 된 독일 민족주의자들은 중세시대의 신성 로마 제국을 이상적인 독일의 모습으로 내세우며 중세호엔 슈타우펜 왕조의 상징인 검정, 빨강, 황금색의 기장을 만들었다. 현재 독일의 국기가 되니 기장의 3색은 어둠 속에서 검정 피를 흘리며 빨강 자유의 광명을 찾으리라 금색은 결의를 의미한다. 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운동 과거의 통일.
왕국을 이상으로 삼은 독일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은 낭만주의의 정치적 이념이 되었다. 낭만주의는 독일 청년들의 민족주의 운동이 예술에 투영된 현상이다. 이 때문에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과거 지향적이며 유럽 각국 중에서 특히 정치적 패배를 경험한 독일어권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낭만주의와 정치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명제는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354. 19세기 초반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탄생한 낭만주의 예술의 특징은 병적인 좌절감과 어두움이다. 낭만주의 예술가는 병든 상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괴테의 베르테르 그리고 슈베르트와 슈만의 연가곡집, 물방앗간 아가씨와 시인의 사랑은 주인공들은 모두 실현 후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이처럼 낭만주의 예술은 어둡고 극단적인 감정에 빠져있는 동시에 강렬하다. 말하자면 현실 정치에서 젊은이들 맞닥뜨린 좌절과 절망감이 작품에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354. 독일 낭만주의의 시대적 배경. 통일되지 못한 분열된 독일. 수백 개의 소국으로 나뉜 독일어권은 정치적 패배자였다. 30년 전쟁 1618만 1648 나폴레옹 전쟁 빈회의 이후에도 독일은 통일되지 못한 채 주변국의 질서 유지 장치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은 부정적인 것, 꿈꾸는 과거만이 유일한 자존심이 되었다. 독일 낭만주의의 핵심 특징 5가지. 1. 죽음의 미학 앤드 패배의 미학. 젊은 예술가들은 현실의 패배감을 비극적 아름다움으로 승화했다. 살아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름답게 죽자는 식의 미학이 유행.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사랑과 사회 사이에서 갈등하던 청년의 자살 이야기. 노발리스 헤르더 같은 시인들은 죽음을 일종의 귀환으로 신비한 통로로 보았다. 2. 과거 지향성 특히 중세로의 회귀. 고대 로마보다는 중세 독일의 기사도 신비, 신앙, 공동체를 동경했어요. 근대는 우리가 아닌 프랑스와 영국의 시대 독일은 중세의 정통 계승자라는 자의식 고딕 양식 건축 기사 서사시의 부활, 민속 설화 수집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예 그림 형제의 동화, 니벨룽의 노래, 중세 영웅전. 3. 고대 그리스에 대한 동경. 독일 지식인들은 그리스를 고귀한 정신적 조국으로 보았다. 합리주의적 로마보다 자연과 조화된 그리스의 미와 정신성을 더 높이 평가했다. 괴테와 실러는 그리스 미학을 근원으로 한 인간의 완전함을 추구했다. 낭만주의 후기로 갈수록 그리스는 근대성의 대안으로 신격화된다. 4. 자연과 숲 내면의 신비. 독일에는 숲의 민족이라는 자의식이 강했다.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신비로운 존재자와 탐구의 장으로 봄. 슈만 슈베르트의 가곡,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풍경화. 자연은 내면의 감정, 초월성, 종교적 경험을 투사하는 공간이었다. 5. 이성과 계몽에 대한 반감. 계몽주의는 프랑스, 영국 중심의 사조로 독일은 후발주자였다. 낭만주의는 차갑고 논리적인 계몽 대신 감성 상상개인의 내면을 강조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과 무의식의 존재라는 시선. 왜 그렇게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나? 현재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일은 패배한 민족이었고 현실은 꿈꿀 가치가 없는 고통이었기에 과거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 문화의 이데아적 성향. 독일 낭만주의는 항상 현실이 아닌 이상 아이들 정신 영혼을 좇았다. 이것은 물질적 근대화에 빠진 프랑스 영국과 다른 선택이다. 낭만주의 민족주의의 감정적 토대. 분열된 독일 민족이 공통의 과거, 공통의 문화유산, 공통의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였다는 정체성을 형성하려 했던 문화운동이기도 했다. 또 하나의 독일 낭만주의 유파는 민족주의를 강렬하게 자극하는 작품들, 즉 찬란한 고대 설화와 중세의 전설들을 작품의 기반으로 삼아 독일인의 통일운동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민족주의에 기반한 낭만주의 즉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국가를 연결하는 시도는 문학에서 먼저 등장했다. 작가이자 문헌학자 정치학자였던 그림 형제는 독일의 전래 설화를 모은 동화지뿐만 아니라 독일어 사전과 독일어 문법책도 편찬했다. 시인들은 민요 은율로 시를 썼는데 이처럼 은율을 가진 시들은 독일어 가곡인 리트의 가사로 안성맞춤이었다. 356. 왜 독일 가곡은 그렇게 깊이 있고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가? 시와 음악의 통합. 독일어권은 시의 전통이 강했고 그 시에 음악을 입히는 문화가 발전하. 낭만주의의 정서와 맞닿은 가곡은 내면, 자연, 사랑, 고독 등 낭만주의의 감성을 담기에 최적. 위대한 시인들과의 연결. 괴테, 하이네, 리케르트, 메리케 같은 시인들의 시가 가곡의 텍스트가 됨. 작곡가들의 집중적 관심.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볼프, 말러 등 최고의 작곡가들이 가곡 작곡에 몰입. 살롱 문화. 귀족 중산층의 살롱에서는 가곡이 지적 교양과 감성 표현의 수단으로 각광받음. 시의 나라 독일. 독일은 고대로부터 언어와 시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깊은 문화다.
괴테, 실러, 하이네 등은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국민 정신을 대표하는 지성들이었다. 시는 단순한 문학 장르가 아니라 독일인의 정체성과 세계관의 언어적 표현이었다. 이런 시에 음악을 붙이는 것은 단순한 작곡이 아니라 시인의 영혼과 대화하는 행위였다. 낭만주의의 정서, 가곡의 본질. 낭만주의는 주관적 감정, 사랑, 죽음, 자연, 고독을 노래하는 시대였다. 이 감정들은 크고 복잡한 교향곡보다 작고 섬세한 가곡 형식에 더 잘 어울렸다. 피아노, 독창이라는 조합은 네 명과의 대화를 구현하는 가장 섬세한 구조였다. 시인, 작곡가의 창조적 연대. 괴테, 슈베르트, 슈만, 마왕, 빌헬름 마이스터의 소련 시절 등에서 영감. 하이네, 슈만, 브람스, 슈베르트. 시인의 사랑, DICHTRLIB, 낭만적 고통의 정수. 리케르트 말러, 슈만, 어린이의 죽음에 부처 죽음의 철학적 승화. 메리케 볼프, 슈만, 독일적 고요함과 신비의 감수성 표현. 작곡가들은 단순히 시에 음악을 붙인 것이 아니라 시를 다시 해석하고 확장했다. 살롱 문화와 가곡의 교양 예술화. 19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 중산층 문화에서는 살롱 콘서트가 매우 활성화됐다. 가곡은 오페라보다 가깝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았다. 가곡의 인생을 건 작곡가들. 슈베르트, 600곡 넘는 가곡 작곡. 음악으로 시의 정서를 완전히 재해석한 1인자. 슈만, 하이네의 시로 구성된 시인의 사랑은 가곡의 정수. 볼프, 시마다 음악 언어를 바꿔가며 시인을 작곡에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 말러, 가곡을 넘어서 가곡 마이너스 교향곡의 융합까지 이룸. 예, 어린이의 죽음에 부처. 그들은 교향곡보다 가곡을 더 진심으로 작곡했다. 이유는 가곡이야말로 시인과 작곡가가 가장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장르였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예술 작품의 최고봉에 도달한 일은 리하르트 바그너였다. 니벨룽겐의 반지 시리즈를 필두로 한 그의 오페라들은 대부분 독일의 고대나 중세 전설을 줄거리로 삼고 있으며 지그프리트, 브리닐데, 보탄과 같은 설화의 영웅들이 등장한다. 그의 작품이 독일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훗날 나치의 선전도구로 쓰일 정도로 그의 작품에 담긴 민족주의는 강렬한 것이었다. 357. 독일의 낭만주의 예술의 문을 연 이들로서는 미술에서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음악에서는 루트비 판 베토벤을 꼽을 수 있다. 베토벤은 이전 세대 작곡가인 모차르트가 이루지 못한 꿈인 귀족에게 예속되지 않는 예술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예술가의 꿈을 이루었다. 베토벤은 음악이란 인간을 신에게 다가가게 하는 신성한 존재라고 여겼으며 때마침 독일 각 도시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여러 연주회장은 성당과 유사한 모습으로 지어져 음악은 신에게 접근하는 도구라는 베토벤의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357. 이러한 성격과 신체적 결함은 베토벤에 대한 후광을 더욱 강하게 하는 기이한 결과를 낳았다. 그는 빈의 대중에게 예술이라는 재단에 몸을 바친 순교자의 모습으로 비쳤다. 피아노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고 도시 각자의 각지의 연주회장이 지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베토벤은 종교를 대신한 새로운 숭배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연주자와 작곡가들이 귀족이 아닌 대중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베토벤이라는 인상적인 인물이 가장 인상적인 음악을 들고 나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다. 359. 베토벤이 바랐던 것은 군주나 귀족의 취향에 맞춘 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찬양한 곡이었으며 그 정신은 독일의 민족주의에 맞닿아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음악적으로도 베토벤은 합창이라는 성악 파트를 교향곡에 삽입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성악과 기악이 완전히 융합되어 장대하고 열정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베토벤이 사망하기 3년 전 완성된 교향곡은 악성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베토벤 음악의 결정체였다. 359. 음악은 낭만주의 정신에 가장 걸맞는 예술이었다. 낭만주의 시대부터 음악은 미술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예술 주도권을 잡은 예술 장르로 올라서게 된다. 특히 독일 작가들의 시를 이용한 리트를 작곡함으로써 음악과 문학의 이상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이 많은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슈베르트, 슈만, 베버 등의 가곡들은 베르디의 오페라가 이탈리아를 통일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360. 낭만주의 시대, 왜 음악이 미술보다 우위에 섰는가? 낭만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정신 무의식 초월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음악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었기 때문이다. 1. 낭만주의 정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 계몽주의 시대의 미술은 주로 이성, 조화, 형태미를 추구. 고전주의적 미술. 하지만 낭만주의는 감정, 상상력, 꿈, 무의식, 자연의 신비, 종교적 황홀경에 집중. 눈에 보이는 색과 형태 미술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음악은 언어도 없고 이미지도 없지만 바로 감정, 정서, 심리의 영역을 건드릴 수 있다. 2. 음악은 형태가 없는 예술, 순수 감정 전달 수단.
미술은 결국 그림을 그려야 한다. 즉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반면 음악은 추상적인 예술이다. 형체가 없고 선면색이 없고 오직 소리의 시간적 흐름만 있다. 이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무한하며 직관적으로 감정에 호소한다. 베토벤 음악은 모든 철학보다 더 고귀한 계시다. 3. 음악 초월성의 예술, 낭만주의와의 완벽한 합일. 낭만주의는 신비, 숭고, 죽음, 종교적 황홀감, 세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다루려 했다. 그림으로 신비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음악은 듣는 순간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말러의 교향곡, 슈베르트의 가곡, 바그너의 오페라 등 모두 현실을 넘어서는 감정적 체험을 의도. 4. 음악시 독일 낭만주의의 최종 이상. 음악 하나만으로도 낭만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 텍스트가 결합되면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해진다. 독일 작곡가들은 음악을 통해 시를 해석하고 승화하려 했다. 예 슈만의 시인의 사랑, 하이네의 시에 내재한 모순된 감정들, 사랑, 고통, 냉소를 음악으로 극적으로 재해석.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 문학과 음악의 교향 결합, 가곡, 오페라, 실내악 등은 중산층 문화의 중심이었다. 베토벤 이후 작곡가의 지위 상승, 음악가는 신적인 창조자처럼 여겨졌다. 살롱 문화, 그림은 소유물이었지만 음악은 공유되고 감상되는 정서적 경험. 고전주의 형식은 베토벤의 만년부터 붕괴되고 있었다. 엄격한 소나타 양식 대신 덜 도식적인 양식들, 짧고 간결한 서정적인 음악 형식들이 낭만주의자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은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패배감과 좌절, 도달할 수 없는 이상과 꿈에 사로잡힌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고전주의 작곡가들이 음악에서 구현했던 밝고 아름다우며 경쾌한 음악들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았다. 그들은 귀족 대신 중산층을 위해 작곡했으며 그 음악의 내용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갈망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채워 넣었다. 대표 주자가 바로 15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600여 곡의 가곡을 작곡한 프란츠 슈베르트일 것이다. 360. 문제는 이 분열적인 삶이 예술가들을 많은 부분 실제로 파괴했다는 점이었다. 슈베르트는 매독으로 인한 티푸스 발병으로 31살이라는 나이에 요절했고 슈만은 정신분열증으로 발작을 일으켰으며 호프만과 노발리스 등 낭만주의 계열의 작가들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흔히 낭만주의를 광기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낭만주의 작품들 중에는 이성과 광기를 오가는 아슬아슬한 작품이 적지 않았다. 괴테 자신은 고전의 세계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 그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낭만주의에 경도된 젊은이들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362. 슈베르트 낭만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독일 자연에 대한 예찬이다. 예나 지금이나 독일은 숲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독일을 찾는 관광객들은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을에 나타나는 빽빽한 삼나무, 숲풀의 위용에 놀라게 된다. 검은 숲이라고 불리는 울창한 독일의 숲은 예로부터 독일의 각종 전설과 민담의 배경이 되었고 독일 중세 예술의 주요한 장르인 목공의 재료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숲을 그린 최초의 풍경화가가 16세기 초반 독일에서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독일인은 어린 시절부터 도처에 존재하는 숲에서 두려움과 원초적인 그리움이라는 상반된 감정들을 함께 느끼며 어른으로 성장하곤 했다. 어찌 보면 슬픈 독일인에게 마치 또 하나의 종교와 같은 존재였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이러한 숲의 존재를 예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숲은 독일 낭만주의 예술 작품 속에서 마치 종교처럼 신선한 모습으로 등장하곤 한다.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바위 위의 목동, 물 위에서 노래함 등 슈베르트의 많은 리트들이 숲과 자연, 시냇물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363. 안개 낀 바다 앞의 방랑자.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 1818년 캔버스의 유체. 빈회 이후 35개의 공국과 4개의 자유도시로 나뉘어 있던 독일에는 유난히 오페라 하우스가 많았다. 각 공국의 수도마다 경쟁적으로 오페라 하우스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는 작품의 대다수는 이탈리아어로 쓰였거나 이탈리아 오페라였으며 독일의 전통적인 오페라 징슈필은 모차르트 이후에는 작곡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드레스덴 오페라 하우스의 극장장으로 일했던 베버는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며 독일인에 의한 독일에 대한 오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그러한 절치부심의 결과로 탄생한 작품이 마술피리 이후 최고의 징수필로 손꼽히는 마탄의 사수다. 364. 지극히 독일적인 배경을 담은 그리고 독일어로 공연된 오페라에 드레스덴의 청중이 열광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베토벤 역시 마탄의 사수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마탄의 사수를 통해 독일 예술가들은 독일인만의 것이자 독일의 영혼은 바로 신성한 숲이며 그 숲의 신성함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은 독일인의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숲은 독일의 낭만주의와 민족주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낭만주의는 민족주의에 나아가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독일인들의 애국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프랑스의 신고전주의가 혁명의 기운을 부추겼듯이 독일의 낭만주의 역시 독일의 정치적 상황과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다. 364. 우연의 산물일지는 모르지만 베버의 오페라와 슈베르트의 리트가 등장한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독일 북부에서는 신성한 숲을 그린 낭만적인 풍경화가 선보이기 시작했다.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처럼 숲의 존재에 깊이 침잠한 화가는 드물었다. 산중의 십자가가 보여주듯 그의 그림은 단순한 숲 자체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 아니라 숲을 종교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의 그림에는 눈에 띄는 주제도 원근법도 없으며 사람은 보일 듯 말 듯한 뒷모습으로 자연 속에 파묻혀 있다. 엄숙하고 고유한 분위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작품들은 종교와의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367. 19세기의 독일 화가들에게 광활한 자연을 캔버스로 옮기는 일은 곧 애국심의 토로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자연은 결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화가의 정신이 담긴 어린 시절부터 숭배해온 이상적인 대지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한마디로 독일 낭만주의 화가들의 풍경화는 영웅적인 풍경화였다. 같은 이유로 인해 중세시대 또는 그 이전의 독일에 대한 향수가 예술에서 경쟁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분열과 패배가 없었던 시대를 되살리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오는 최상의 방식이었다. 나폴레옹 본인부터 로마 황제의 후예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중세는 실제로 이상주의와는 거리가 먼 시대였지만 어차피 낭만주의 예술가들에게 중세의 실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분열과 갈등이 없는 종교와 군주에게 충성했던 이상적인 통일시대로 중세를 그렸다. 370. 바그너의 인형과 예술성이 직결된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은 에다 전설이라고 불리는 게르만의 전설을 사용했다. 이러한 전설은 대개 5세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시기에 생겨난 것들이며 아직 기독교가 널리 퍼지지 않아 기독교의 흔적은 거의 없다. 거칠고 야만적이며 욕망에 충실하고 비극적인 게르만 신화의 특징을 바그너는 자신의 오페라에서 그대로 표현했다. 독일어권 내에서 그의 오페라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요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인기 있는 이유와 비슷했다. 370. 중세시대 1. 프랑크 왕국 신성로마 제국 하나의 기독교 세계. 800년 샤를 마뉴 카롤루스 대제가 프랑크 왕국을 통일하고 교황에게서 황제의 대관을 받는다. 이 순간이 서유럽 세계가 기독교 중심의 하나의 로마 제국을 다시 얻은 순간으로 여겨졌다. 이 제국은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북이탈리아를 포괄했다. 샤를 마뉴 사후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제국은 3분할된다. 서프랑크 프랑스, 중프랑크 이탈리아 및 로렌 지역 후일 해체, 동프랑크 독일의 시작. 독일은 이때부터 서유럽의 한 기둥이 되었지만 프랑스처럼 단일 국가가 되지는 못한다. 2. 신성로마 제국 독일인의 중세 황금기에 대한 기억. 동프랑크 왕국은 점차 신성로마 제국으로 발전한다. 962년 오토 1세대관 제국의 중심은 독일어권이었고 황제는 신성하고 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제국은 기독교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자 이념적 통일의 상징이었다. 이게 바로 낭만주의자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였던 때로 여긴 시기다. 3. 하지만 현실은? 제국의 분열과 무력화. 중세 후기로 갈수록 제국은 통일성을 잃는다. 강력한 황제권이 점점 귀족, 교회, 도시국가들에 나뉘며 약화된다. 결국 수백 개의 공국 주교령 자치도시들로 찢어졌고 독일은 이름뿐인 제국 안에서 현실적으로는 분열된 상태가 된다. 반면 프랑스, 잉글랜드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다. 독일만 통일을 못하고 중세 말부터 근대까지 수백 년을 찢긴 상태로 살게 된다. 4. 낭만주의 시대 1800년대 그때는 하나였다. 1806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로마 제국은 완전히 해체된다. 이것은 독일인에게 정신적 충격이었다. 낭만주의 세대는 말한다. 우리는 한때 하나였고 신과 함께였고 예술과 종교가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 문학과 철학은 중세를 이상화하고 가톨릭적 공동체 기사도 신비주의 민족적 통일성을 추구한다. 왜 독일만 통일을 못했나? 지리적 독일은 내륙 중심지로서 강력한 중앙 통제가 어려움. 정치 구조 신성로마 제국은 봉건제 기반으로 제후들이 자치권을 가진 종교 분열종 교계형 루터 이후 가톨릭 vs 프로테스탄트로 분열 외세 견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독일 통일을 지속적으로 견제. 문화적 다양성 통일된 국민국가를 만들기엔 언어문화 차이도 컸음.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독일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 경쟁에서 뒤처진 유일한 유럽 중심국이 된다. 그래서 낭만주의 문학은
이 상실과 그리움에서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핵심 정서가 나온다. 잃어버린 중세 이상향 낙원. 현재에 분열된 독일 부정적 현실. 이 둘의 간극에서 판타지, 신비주의, 중세회귀, 민족의식이 문학으로 표현된 예 노발리스 브렌타노 호프만 아이엔도르프. 모두 현실이 아닌 과거 혹은 꿈과 죽음의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다.